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이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이미 그 상당한 정도로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아마 그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월 15일에 가면은 뭐 다닥다닥 붙어서 그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여유 있게 투표하는 것이 더 낫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15일까지 기다릴 거 있느냐,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전국 다른 지역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이 또한 결정을 일찍 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론조사 깜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월 9일부터 진행이 됐죠. 그런데 4월 8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충분히 그 이후에도 15일 전에 계속해서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한 여론조사만 공표가 안 될 뿐이지 8일까지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4월 8일까지 했는데 4월 15일 날 공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투표에 관한 마지막 그 여론조사, 이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선거 결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교통방송의 의뢰로 조사한 것이 4월 6일, 7일, 8일 조사한 게 있는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한국당이 27.8, 더불어시민당이 24.2, 열린민주당이 12.3, 뭐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데, 미래한국당은 그 지난 일주일 전보다 2.8%포인트 오른 거고요. 더불어시민당도 전주보다 2.5%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 열린민주당은 2.1%포인트 내린 거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5.1%포인트 늘어난 48.9%,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가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22.6%인데 이거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5.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 얘기는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 열린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가 친조국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린민주당이 폭발을 했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열린민주당을 좀 견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도 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막판에 이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면 곤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파이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파이를 키워놓고 지금은 한쪽으로 몰아주나,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시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8.8% 정도, 이 정도는 정의당에 비례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74%인데 이거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2.0%포인트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약간 결집한, 미래통합당 지지층들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건 분명한 성향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은 8.1%인데 이것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0.4%포인트 내린 겁니다. 뭐 이건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국민당은 5.3%인데 이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6%포인트 오른 것이다. 민생당은 3.0%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0.2%포인트 올랐다. 3.0%, 참 애매한 숫자죠.
3.0%가 넘어야 비례 배분이 됩니다. 비례 의석 배분이 됩니다. 지금 민생당은 비례 의석을,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친박신당이라는 곳은 2.4%, 이건 전주보다 0.3%포인트 올랐고, 민중당 1.9%, 이건 0.3%포인트 일주일 전보다 오른 것이고, 한국경제당 1.7%, 이것도 0.1%포인트 오른 것이고, 우리공화당은 1.0%, 이거는 0.9%포인트 내린 거다. 그러니까 1.9에서 1.0이 된 거죠. 이런 순서대로 있고, 무당층은 2.8%포인트 줄어들면서 9.6%가 됐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0.6%포인트 내린 42.6, 통합당이 1.4%포인트 상승한 30.2, 그러니까 12.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정의당은 4.9, 국민의당 4.1, 민생당 2.6, 친박신당 2.0, 한국경제당 1.7, 민주당 1.6, 우리공화당 1.1, 무당층 7.6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7일, 8일 조사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갤럽이 그 조사해서 발표를 하죠. 원래 한국갤럽 조사 발표는 화, 수, 목 이렇게 사흘 동안 조사해서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금요일 날 정기 여론조사 발표죠. 그런데 이 또한 그 목요일, 어저께가 4월 9일이니까 어저께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하고 8일하고 조사한 것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시기만 이제 금요일 날 똑같이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여기에 특징적인 변화는 아마 그 김대호, 차명진 이런 사람들의 그 막말 파문, 그다음에 뭐 물론 이해찬 대표도 막말 파문이 있었죠. 뭐 부산이 초라하다. 이거는 뭐 특별히 이제 부산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데, 부산이 초라하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본다면 역시 민주당은 약간 상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약간 하락, 뭐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도 정당 득표율 얘기를 하면 더불어시민당이 23%, 2%포인트 올랐고, 미래한국당이 22%,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순위는 바뀐 것이 됐죠. 원래 일주일 전에 비하면 일주일 전에는 미래한국당이 순위가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2등이었는데 이게 순위가 지금 뒤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정의당이 13%니까 2%포인트 올라갔고, 열린민주당이 2%포인트 내려가서 8%. 이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 2.1%포인트 내려갔는데, 아마 열린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빠진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 객관적인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니까 손혜원 의원도 그렇게 인정을 했더군요. 열린민주당이 좀 빠진다 하는 걸 인정을 했더라고요. 국민의당이 1%포인트 올라서 6%, 민생당이 0.6%포인트 올라서 2.6%, 아까 리얼미터에서는 3.0%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생당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층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줄었는데, 이 부동층이 줄어난 거의 효과를 미래한국당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한국갤럽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 이미 뭐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오늘과 내일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5일까지는 뭐 오늘 포함하면 뭐 이제 4일 정도, 오늘 포함해서 5일, 뭐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만약에 한 20%,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한 20%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뭐 80% 이상의 정말 큰 선거 투표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4월 15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과 통합당의 어떤 열성적인 지지층들이
뭐 4월 15일까지 기다릴 거 뭐 있느냐.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다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찍을 것으로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찍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스윙 보터들, 그러니까 부동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것이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도 보면 투표일을 한 3, 4일 남겨놓고 그때 본격적으로 누굴 찍을까 고민을 한다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물론 평상시에 자기 성향은 있지만 내 성향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통합당 성향이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당 찍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정당 투표는 뭘 찍고 지역구는 누굴 찍고 이걸 교차 투표하는 수도 많이 있고 같이 나란히 2번 그러니까 2번과 둘째 칸 이렇게 찍는 수도 있고 1번과 네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격적으로 그 후보 누굴 찍을까 하는 걸 고민하는 시점이 3, 4일 전이다 하고 보면 사실은 내일부터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본다면 내일부터가 뭐 사전투표 빼고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가 아마 진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 텐데 이런 그리고 이건 깜깜이니까 이제 조사한 것을 발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결심을 해가는 과정에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에 내일부터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저 통합당이 무슨 공작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공작을 두세 개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그걸 받아서 아마 무슨 공작적인 무슨 폭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진복 의원이 마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여권 연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진짜 제가 보기엔 진짜 그 팩트에 입각한 뭔가 폭로가 있다면 이렇게 미리부터 호들갑 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 그거를 우리 국민이 먼저 알아야지 어떻게 민주당이 먼저 합니까? 통합당도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진짜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의 정보 보완 능력을 가지고서 무슨 선거판을 흔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야 이제 나와 보면 이게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N번방 관련한 어떤 폭로가 있다면 이 폭로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느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느냐, 또는 사실이 부족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폭로 자체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지금 마치 약간 냄새를 풍겼으니까 정말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 계열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공작은 잘 못합니다. 미래통합당 그런 공작은 오히려 민주당 있는 쪽에서 잘했죠. 그 사례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 부인 기안건설에서 10억을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거 나중에 결국 허위사실로 판명이 돼서 설훈 현재 의원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제일 유명한 김대업 공작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계열이 한 것 중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이 연루됐던 게 이제 총풍 공작 북한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최근에 김대업 공작 같은 경우 사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말에 무언가 공작적인 폭로와 그 내용들이 드러난다면 그거에 대한 검증 그게 앞으로 마지막 남은 4, 5일간의 선거판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아직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타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선거판은 뭔가 좀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뭐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서 뭘 투표를 하거나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